지구를 위협하는 3대 위험 폐기물, 핵폐기물, 농약, 그리고 의약품. 1. 들어가며 문명의 그림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쓰레기 중에는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는 특별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태우거나 묻으면 수년, 길어야 수십 년 안에 사라지지만 지금 이야기할 세 가지 쓰레기, 핵폐기물, 농약, 의약품 폐기물은 다릅니다. 이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 수만 년 동안 남아 공기와 물, 흙, 생명체 모두를 오염시킵니다. 이 세 가지는 문명의 진보를 이끈 도구이자 동시에 인류가 떠안은 지구적 재앙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2. 핵폐기물, 사라지지 않는 시간의 독.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그중 일부는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집니다. 핵발전은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겉보기에는 친환경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치명적인 부산물이 남습니다. 바로 핵폐기물, 즉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핵연료봉은 발전소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에너지를 뽑아낸 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폐기됩니다. 하지만 그 폐연료봉은 여전히 강력한 방사능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사능이 짧게는 수천 년, 길게는 수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이 핵폐기물을 깊은 지하 500m 이상의 안반층에 묻는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이를 심층처분이라 부르죠. 하지만 그마저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진이나 화산활동, 지하수 침투로 인해 방사능이 새어나올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핵폐기물 속에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 플루토늄은 반감기가 약 24,000년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버린 핵폐기물은 2만 년이 지나도 여전히 절반의 독성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오염이 한번 새어나오면 토양은 죽고 물은 오염되며 식물과 동물의 세포까지 손상됩니다. DNA가 변형되고 암이나 기형이 생겨나며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핵은 에너지를 주었지만 그 에너지는 시간을 넘어선 도구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후손들은 우리가 버린 이 불멸의 쓰레기를 수만 년 동안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3. 농약, 밥상 위에 보이지 않는 독. 두 번째는 농약입니다. 농약은 인류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준 고마운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습니다. 농약은 해충을 없애는 대신 토양의 미생물과 곤충의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비가 오면 농약은 땅속으로 스며들고 하천과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결과 수질이 오염되고 플랑크톤에서부터 물고기, 새, 인간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잔류 농약은 농작물의 껍질, 잎, 열매에 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의 채소와 과일 속에 극미량의 독이 숨어있는 셈입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아프지 않지만 소량의 독이 오랜 기간 축적되면 간, 신장,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년 약 200만 명 이상이 농약 중독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농부들은 맨손으로 농약을 섞고 맨발로 논밭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만성피로, 호흡기 질환, 신경 손상, 암 등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약은 벌, 지렁이, 미생물 등 흙을 살리는 생명체를 죽입니다. 이 생명들이 사라지면 흙은 죽은 흙이 됩니다. 그런 흙에서 자란 작물은 영양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의 몸도 약해집니다. 농약 문제의 본질은 결국 균형의 상실입니다. 병충해를 완전히 없애려다
자연의 순환 자체를 망가뜨린 것이죠. 지속 가능한 농업은 적당히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농약을 쓰는 것입니다. 자연의 회복력을 믿고 기다리는 농법이 결국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4. 의약품. 하수관을 따라 바다로 흐르는 독. 세 번째는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의약품입니다. 진통제, 항생제, 피임약, 호르몬제, 당뇨약, 혈압약.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간 약 성분은 일부만 흡수되고 대부분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수처리 시설을 거쳐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성분이 포함된 물이 강으로 흘러들고 결국 바다로 가서 생태계를 변화시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환경호르몬입니다. 피임약이나 호르몬 치료제에 들어있는 성분이 물고기에게 흡수되면 수컷이 암컷처럼 변하거나 번식 능력을 잃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항생제 성분이 하천에 쌓이면 항생제 내성균이 생깁니다. 이 균은 기존의 약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감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남은 약을 아무 데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변기나 싱크대에 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 약은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원이 됩니다. 한 알의 감기약, 한 포의 진통제가 하수로 흘러들어가 결국 우리의 식수, 농작물, 물고기에게 돌아옵니다. 이제는 약을 버리는 방법도 환경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약국과 보건소에는 폐의 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이곳에 버리면 고온소각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수질 오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 생태계의 경고. 자연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구의 생태계는 아주 정교한 균형 속에 존재합니다. 공기, 물, 흙, 식물, 동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거대한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인공 화학물질은 이 순환의 고리를 교란시켰습니다. 방사능은 세포의 유전자를 바꾸고 농약은 곤충의 번식 구조를 흔들며 의약품은 미생물의 생존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벌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물고기의 번식률이 떨어지고 새들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암, 불임, 알레르기, 자폐, 내분비계 이상 등 여러 현대병들이 환경오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지속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6.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개인의 작은 실천.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의 해답은 결국 개인의 행동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핵 폐기물 문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안전한 관리 기술과 대체 에너지의 확산을 지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농약 문제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선택하고 지역 농가의 지속 가능한 방식을 응원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약을 사지 않고 복용 후 남은 약은 반드시 지정된 수거함에 버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비자로서의 힘을 가집니다.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을 만들면 사지 않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찾고 지지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지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지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지구는 단지 우리가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스스로 회복하고 순환하는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은 그 회복력을 넘어서는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핵 폐기물은 수만 년의 독을 품고 농약은 흙의 생명을 죽이며 의약품은 물속 생태계를 변형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그림자 속에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지구는 단 한 번도 인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늘 품어주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구를 품어야 할 때입니다. 깨끗한 물, 건강한 흙, 맑은 공기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 그것이 인류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버린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내가 버리는 한 알의 약, 한 방울의 농약, 한 조각의 쓰레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